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하나만 투자하시면 전기자동차, OLED, 5G, 현재 2021년 최고의 성장주 섹터 세 가지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종목명 그리고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최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동사의 PI 바니쉬는 이 GMP 플랫폼이 적용되는 모든 전기차 모델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 현대기아차 라인업 확대에 따른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유안타 레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모든입니다. 모든. 지금 현재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G80 전동화 모델 등등등 향후 현대 기아차에서 나왔고 향후에도 나올 전기차 라인업들이 많이 있죠. 그 전기차 플랫폼에 이 회사의 소재가 무조건 쓰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LNF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PI 첨단 소재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숨겨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구동 모터, OLED, 5G 등 적용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전기차 플랫폼에 이 회사의 소재가 사용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PI 필름 제품 가격에 전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원재료를 재활용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PI 필름 시장에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켓시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를 다 찾아봤는데 최소 3년 동안 구조적 성장이 보장되고 담보된 회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PI 필름이 조금 생소하시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PI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내열성,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서 잘 견디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잘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원래 로켓이나 비행기와 같은 첨단 소재에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전기차 구동 모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로까지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PI 필름이 이렇게 모바일이나 IT 쪽에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최근에는 EV 모터라든지 EV 테이프 필름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빨간 네모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위쪽은 기존에 있던 적용처들이고요. 아래쪽 첨단 산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최근 들어 PI 필름의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필름, 그리고 산업 공정용 테이프, 이제 반도체나 MLCC 등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건 OLED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바니쉬라고 해서 EV 모터, 이제 eGMP의 플랫폼이 적용되는 현대 기아차의 모든 모델에 적용될 부분인 거고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첨단 산업용 매출이 해가 지나갈수록 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전체 매출의 비중 파이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PI 첨단 소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2차 전지에 쓰인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네모친 부분 보시면 최근에 LG화학 배터리도 화재 사고로 인해서 좀 이슈가 많았었죠. 그게 이제 열 전도율이라든지 전기를 차단하는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PI 필름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도, 300도에서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 향후에 더 많이 쓰이게 될 소재입니다. 그리고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5G 초고속 통신망에도 쓰이게 되고요.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OLED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하나를 투자하시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OLED, 5G까지 최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대 전기차에 모두 사용되는 거고요. 쭉 보시면 모든 전기차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하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품 가격을 바로 인상할 것을 암시하면서 그 부분 수익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쭉 보시면 PI 첨단 소재도 PI 가격 인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인상률은 두 자릿수 내외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이를, 이를 통해서 동사 실적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I 첨단 소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추랑 고추 사진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쉽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김치찌개집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양파 가격도 오르고 고추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제가 원재료로 삼고 있는 재료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원재료 값이 3,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배추 가격, 고추 가격, 양파 가격 다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이 6,000원까지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맛있는 김치찌개집 사장님이라면 맛있는 김치찌개집 사장님과 맛이 없는 김치찌개집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손님이 항상 많고 맛있는 김치찌개집은 바로 이 원재료 배추나 고추 가격 상승분을 바로 김치찌개 가격에 반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기존에는 김치찌개를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바로 13,00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반면 맛없는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원재료 값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찌개 가격을 10,000원에서 못 올리거나 혹은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를 PI 첨단 소재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 PI 첨단 소재는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고 원재료 가격이 오른 부분을 바로 제품 가격에 전가해서 수익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재료를 재활용해서 원가 절감도 이룩하고 ESG 경영까지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주력 제품 원재료 재활용을 확대할 것이다. 대표이사가 그로 인해 수익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첫 번째로 원재료를 재활용하게 되면 친환경 측면에서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고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14년부터 글로벌 PI 시장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쪽 네모친 부분 보시면 지난 12월 기준으로 연간 생산 능력은 3,900톤으로 글로벌 1위고요. 시장 점유율도 1위를 하고 있고 수익성 부분도 업계 수준 최고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 보시면 생산 능력, 즉 캐파를 비교를 한 건데요. 글로벌 넘버원 회사답게 2등 기업 그리고 3등 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점유율 같은 부분에서는 2등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PI 첨단 소재고요. 두 번째 K사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초격차를 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PI 첨단 소재 홍보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요. 14년부터 지속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캐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캐파 증설이 왜 중요하냐?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물건은 없다 보니까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는 공장을 증설하고 사람을 더 뽑게 되죠. 즉, 캐파 증설을 하게 됩니다.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고정비 효과를 통해서 원가 절감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는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제품 수주가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럼 다시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가 모든 증권사를 다 살펴봤는데요. 최소 3년은 구조적 성장이 보장된 회사입니다. 일단 키움 거를 보시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쪽 보시면 3천억대에서 23년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3년에 처음으로 네 자릿대 진입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유안타 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23년도에 4천억대 그리고 23년도에 1천억대 진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하이투자증권 것도 가이던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23년도에 4천억대 매출액 진입하게 되고요. 하이투자는 영업이익이 22년도에 1천억대 진입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애널리스트 가이던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매출액 23년도에 4천억 돌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2년도 1천억대를 돌파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매출액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19년도 2,200억, 20년도 2,600억, 21년도 3,300억, 22년도 3,800억, 23년도 4,3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것도 이제 주민호 애널리스트가 아마 NH로 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직하기 전에 냈던 보고서예요. 여기도 보시면 추세를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명언 같이 좀 읽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도 되게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 핸드폰에 이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공포에 사서 흥분에 팔자, 흥분에 팔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언이라든지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 그리고 고전적으로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지켰던 투자 마인드들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투자를 지속하시면 시계열을 길게 들여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